안녕하세요 여러분, 둥그리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하고 식물에게는 없어서 안 될 필수 원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각 원소의 특징과 특정 원소가 부족할 때 식물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가보실까요? 레고! 식물의 필수 원소란 식물의 생육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원소로 식물체의 구성과 생화학적 반응에 필요한 원소들을 말합니다. 필수 원소는 총 17가지 원소로 구성되며 식물체 내의 함량에 따라 다량 원소, 미량 원소로 나뉘어집니다. 규소, 알루미늄, 나트륨 등은 필수 원소는 아니지만 식물체 내에서 검출되는 원소들입니다. 토양으로부터 흡수하는 양으로는 부족하여 인위적으로 보급할 필요가 있는 것을 비료 요소라고 하는데, 보급 필요성이 가장 큰 NPK를 통틀어 비료의 3요소라고 합니다. 우리가 필수 원소에 대해 알아야 하는 이유는 리비이의 최소율의 법칙 때문인데요. 최소율의 법칙이란 쉽게 말해 필수 원소가 최소량 이하이면 다른 원소가 아무리 많아도 정상적인 생육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필수 원소에는 어떠한 것이 있고 부족할 때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알아야 건강히 식물을 키울 수 있겠죠? 그럼 바로 각 필수 원소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먼저 다량 원소 중 탄소, 수소, 산소에 대해 알아볼까요? 탄소, 수소, 산소는 식물체의 90에서 98%를 차지하는 원소입니다. 엽록소의 구성 원소로 광합성에 의해 생성되는 포도당과 같은 유기물의 구성 재료입니다.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나 물, 그리고 토양 등 자연에 다량 존재하여 충분한 양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공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잠깐! 나머지 필수 원소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원소의 체내 이동성에 대해 알아봐요. 단어 그대로 원소가 식물체 내에 흡수되어 이동하는 성질을 말하는데, 원소가 식물체 내에서 얼마나 잘 이동하냐에 따라 결핍 증상이 시작되는 위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동성이 큰 원소의 경우 체내에 흡수된 후 빠른 속도로 이동하여 식물체의 상부에 도달하여 축적되기 때문에 아래쪽, 즉 하위 옆부터 결핍 증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반대로 이동성이 작은 경우 체내에 흡수되긴 했지만 이동성이 느려 아래쪽에 축적되기 때문에 위쪽, 즉 상위엽에서 결핍 증상이 시작됩니다. 자, 그럼 나머지 필수 원소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먼저 질소입니다. 질소는 엽록소, 단백질, 효소 등을 구성 성분으로 식물의 생장, 개화, 결실 등을 지배합니다. 질소는 질산태와 암모니아태로 식물에 흡수되는데 체내 이동이 쉬워 하위엽에서부터 결핍 증상이 일어납니다. 잎 군데군데 황백화되다 전체로 확산되며 줄기가 가늘어지고 뿌리 생장이 저하되는 등 전체적인 생육 저하가 일어납니다. 다음은 인입니다. 인은 세포액, 분열조직, 효소 등의 구성 성분으로 어린 조직이나 종자에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발화와 미생물의 활동을 돕고 녹말과 당분의 합성, 분해, 질소 동화 등에 관여합니다. 작물의 결실을 좋게 할 뿐만 아니라 뿌리가 잘 뻗도록 돕고 잎에서 이루어지는 광합성과 호흡작용과 관련 있는 원소입니다. 이는 체내 이동성이 높아 결핍 시 오래된 잎에서부터 결핍 현상이 일어나고 잎이 가늘어지고 암록색으로 변하며 둘레에 얼룩이 생기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외에 뿌리 발육이나 결실이 저하되고 저온에 취약해져요. 다음은 칼륨입니다. 포타슘, 가리라 불리는 칼륨은 이온화하기 쉬운 형태로 잎, 생장점, 뿌리 선단에 다량 함유되어 있어요. 칼륨은 광합성, 즉 녹말과 당분을 만드는 데 필요한 원소인데
특히 고구마, 감자 등의 구근류에 작용하여 뿌리 생육을 촉진하고 수분 흡수에 관여합니다. 이외에도 기공 개폐를 조절하여 세포 팽합을 유지하고 효소 반응을 촉진하는 역할을 해요. 칼륨 결핍 시 아래쪽 잎 가장자리부터 누렇게 갈변되고 잎이 가늘어지고 생장점이 고사합니다. 또한 뿌리 생육, 활착, 결실 등이 저해되고 뿌리 썩은 병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체내 이동성이 커 하위 옆부터 결핍 증상이 일어납니다. 다음은 칼슘입니다. 칼슘은 세포막 중 중간막의 주성분으로 잎에 많이 존재하는 원소로 단백질 합성, 물질 전류 등에 관여하며 체내의 유독한 유기산을 중화하고 알루미늄 과잉 흡수를 억제하여 독성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칼슘은 체내 이동이 어려워서 상위엽에서부터 결핍 증상이 나타나는데 물이 부족할 경우 결핍 증상이 심화되는 특징이 있어요. 잎이 말려 들어가거나 뿌리, 눈의 생장점이 붉게 변하여 죽게 됩니다. 고추 끝부분이 시드는 증상, 토마토 배꼽 썩은 병, 배추 윗부분이 검은색으로 썩는 현상, 참외 발효과, 수박 쪼개짐 현상 등은 칼슘의 결핍에서 오는 증상들입니다. 반대로 토양에 칼슘 성분이 과다할 경우 철, 아연, 구리 등의 흡수에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다음은 마그네슘입니다. 엽록소의 구성원소로 잎에 다량 존재하는 원소입니다. 광합성과 인산대사에 관여하는 효소들의 활성을 높여줍니다. 체내 이동이 용이해서 하위엽에서 먼저 결핍 증상이 나타나는데 연맥 사이사이가 황백화되는 특징이 있으며 줄기와 뿌리의 생장적 발육 및 종자 성숙이 저하됩니다. 석회가 부족한 토양이거나 칼륨, 염화나트륨, 석회 등이 과다한 토양에서 결핍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다음은 황입니다. 황은 단백질, 아미노산, 효소 등의 구성 성분으로 엽록소의 형성에 관여합니다. 체내 이동성이 낮아 상위엽에서부터 결핍 증상이 나타나고 잎이 황백화되며 생육이 억제되는데 콩가 작물의 경우 뿌리옥 박테리아에 의한 질소 고정이 감소됩니다. 황 함량이 많고 요구도가 높은 작물에는 양배추, 양파, 파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철! 호흡효소의 구성성분으로 엽록소 형성에 관여하는데 결핍 시 상위엽에서부터 황백화하여 연맥 사이가 변색되고 니켈, 구리, 코발트, 아연, 몰리브덴 등이 과다할 경우 철의 흡수와 이동을 방해합니다. 과잉 시 인과 칼륨의 흡수가 억제되고 벼의 경우 잎에 갈색 반점이나 무늬가 나타나고 잎 끝부터 흑변하여 고사합니다. 다음은 망간입니다. 망간은 효소 활성을 높여 광합성 및 호흡작용, 엽록소 형성 등에 관여합니다. 체내 이동성이 낮아 상위엽에서부터 결핍 증상이 발생하고 연맥에서 먼 부분부터 점차 황변하고 사이사이에 반점이나 구멍 등이 나타납니다. 강알칼리성, 과습, 철분이 과다한 토양에서 결핍되기 쉬운 원소입니다. 다음은 붕소. 촉매 또는 반응을 조절하는 물질로 생장점에 다량 존재하는 원소입니다. 붕소는 체내 이동성이 낮아 생장점의 결핍 증상을 일으키고 결핍 시 저장기관에도 증상이 나타납니다. 생장점에 갑자기 괴사가 일어나거나 잎이 두텁게 꼬이고 쉽게 부서지게 되며 수정과 결실이 저하됩니다. 콩가 작물의 경우 뿌리옥 형성과 질소 고정이 저해됩니다. 붕소 부족 시 배추, 무 등에서 무름병, 속썩은 병이 유발되고 사과에서 축과병이 나타납니다.
다음은 아연. 붕소처럼 촉매 또는 반응을 조절하는 물질로 단백질과 탄수화물의 대사, 엽록소 형성에 관여합니다. 체내 이동성이 낮아 상위엽에서부터 결핍 증상이 나타나고 어린 잎이 황백화되고 짙은색 반점이 나타납니다. 감귤류에서는 잇무늬병, 소염병, 결실불량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몰리브덴입니다. 몰리브덴은 질소 대사에 관여하는 질산 환원 효소의 구성 성분으로 콩가작물의 뿌리오박테리아의 질소 보정에 필요하여 콩가작물에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결핍 시 위쪽부터 황백화되고 모자이크병과 유사하게 붉은 반점이 나타납니다. 다음은 구리. 구리단백으로서 효소작용을 수행하는 원소로 광합성, 호흡작용, 엽록소 생성 촉진에 관여합니다. 결핍 시 단백질 생성이 억제되고 황백화, 괴사, 조기 낙엽 등이 발생합니다. 반대로 과잉 시 뿌리 신장을 저해하고 철의 결핍 증상과 유사한 황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다음은 염소입니다. 과학 반응에 촉매로 작용하는 염소는 결핍 시 어린 잎부터 황백화되어 전 식물체가 말라 죽게 됩니다. 목화, 삼, 수세미 등의 섬유작물 재배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옥수수, 감자 등의 전분작물의 재배에는 불리하게 작용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니켈입니다. 니켈은 토양 내 풍부하고 결핍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아서 비교적 최근에 필수 원소로 인정받았습니다. 요소 분해 효소와 수소화 효소의 구성 성분으로 몰리브덴처럼 질소 대사 과정에 관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다양한 원소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